회죠. 기출문제, 변형 기출문제 한번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41번 반사회질서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법률행위시요, 다른 말로 계약 체결시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실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요, 가끔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제 1심 법원이 어쩌면 이제 지방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심 법원이요, 그것은 이제 고등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심 법원이 뭐냐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요. 이 대법원을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 잘못했으면요, 이것을 우리는 상고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심과 2심을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사실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이라는 것은 갑이 을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고등법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있잖아요. 뭐 증거 수집이 잘못됐다거나 뭐 강압에 의했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사건이 없는, 사실이 없는 한 그냥 1심, 2심에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1심부터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사실심이라고 하고 이걸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뭐 우리 이런 말 하죠. 피고 뭐 할 말 없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요? 이런 말 하죠. 그걸 사실심 변론, 이제 변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의 해석을 사실의 문제로 보느냐 법률의 문제로 보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법률행위 해석을요. 근데 우리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를 뭐냐면 법률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고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보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을 보면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 그 다음에 임의복교, 신의성시험식이 나오잖아요. 이때 법률행위 해석을 뭐로 보느냐, 그것은 법률의 문제로 본다. 그래서 때는 상고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왜요? 이건 무효잖아요. 무효의 3대 원칙에서 무효는 법률행위시부터, 다른 말로 뭐죠?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요. 이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누구든지요. 그 다음에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3번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죠. 두 가지예요.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에서는 뭐가 된다? 103조에 위배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공보수 약정이 어떤 사건에서요? 민사사건에서는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변호사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변호사법 위반이죠. 누구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이 변호사법 위반은 그것은 103조에 위반돼서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성공보수에서 형사사건,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하고 난 다음에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그런데 민사사건에서는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4번은요, 다수의 보험계약을 취하여 보험금을 부정치달할 목적이죠. 보험금을 부정치달할 목적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뭐를 했다? 적극하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란 말이 있으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이것은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본인의 말은 필요 없고 무조건 대리인만 봐. 대리인이 적극하다 했죠. 그럼 뭐가 된다?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모두 몇 번이에요? 틀린 것은 몇 개예요? 자, 1번 틀렸죠? 1번. 그래서 1번만 정답이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42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일단 진유하고 표시하고 불일치가 있어야 돼요. 이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돼.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다. 다른 말로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양해가 없죠? 양해가 없으면 이것은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비진의 표시 이렇게. 자, 이번 통정의 표시 무효죠. 무효는 채권자 취소권에 해당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우리가 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채권자 취소권의 첫 번째가 뭐죠? 1번 뭐죠? 언제나 재판상 행사를 하죠. 재판상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하죠? 채권자 이중매매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통정허위 표시에서는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통정허위 표시를 행사할 수 있다,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네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은요,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죠. 그래서 증여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하죠. 은닉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이 매매를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여기서는 증여는 무효이다, 틀렸죠? 증여는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틀렸죠? 4번은요,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응할 수 없는 제3자죠. 여러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 즉 무효를 일체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맞죠? 자, 5번은요, 파산관제인이죠. 우리가 이제 이 파산관제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더불어서 제3제에 해당하죠. 1번. 그런데요, 파산채권자 모두가 선의로 되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가 파산관제는 제3자지만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판단하죠. 선의, 악의를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선이다, 이게 아니고 모두가 선의가 되지 않는 한 악이다, 아니고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뭐로 본다? 선의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의로.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요, 악의가 되려면 전부가 악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두가 선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뭐로 다루어진다?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악의가 돼야지 악의이다, 이 말이죠.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악의여야 악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악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일부는 선의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요, 악의이죠. 악의.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것은 선의가 되는 거예요. 선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선의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일부는 뭐가 있다? 악의가 있고 일부는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로 보는 것이다? 선의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2번, 3번, 5번 이렇게. 43번 조건과 기한이죠. 1번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하고 정지 조건 다르죠. 해제 조건은 법률행, 이러면 항상 법률행위시란 말은 이건 소급이란다, 소급. 소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행위시는. 근데 법률행위시가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조건은 원래 소급표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래야지. 성취한 때부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하죠.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여기서 뭐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기한의 상실이죠. 기한의 상실 특이한 두 가지죠. 하나는 정지 조건이고 하나는 형성권적이죠. 아무 말이 없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형성권적은요,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를 하든지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형성권적은 뭐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또는 뭐가 있다? 채권자의 뭐가 있어? 의사 표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되죠. 3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 그러면 이미 성취를 우리가 뭐라다?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은 성취됐으니까 플러스죠. 정지조건이죠.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맞아,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니까 무효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3번 틀렸죠? 4번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이죠. 이런 법칙은 기한이죠. 기한은 뭐죠? 확실한 거죠. 여러분, 기한은 확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알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관계없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볼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지 조건은 뭐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요, 여기요, 기한은요, 언제나 확실한 거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불가능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불가능해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현상광고죠? 여러분, 현상광고는 뭐예요? 이것은 편무, 유상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유상이면서 편무계약이죠. 그럼 계약에는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는 못 붙이는 거죠? 상계는 단독행위죠. 상계는 조건이나 뭘 붙일 수 없죠?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단독행위니까. 알겠죠? 우리가 계약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기한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죠. 1번, 3번,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4번은요,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이라고 됐죠. 이 내용 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뭐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1번 갑이 그 후 사망했죠.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망한 후에 도달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상속인의 책임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요,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알죠. 여러분, 도달이라는 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랬으니까 알 수 있는 뭘 필요 없다? 알 필요가 없죠.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가 되죠. 알지 못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알아버리면 요지주의.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은요, 을이 갑의 해제 사표를 실제로 알지 못해도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란 말이죠. 4번은요, 을의 내용 증명편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도달하기 전이죠. 도달 전이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죠. 만약에 도달 후에는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철회만 철회하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4번, 갑의 내용 증명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내용 증명하고 또 뭐가 있죠? 등기우편이죠. 내용하고 등기우편이죠. 이 두 가지가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다?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송달되었다고 본다.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다? 보통우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 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의 내용 증명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에게 지금 도달했죠? 도달하면 뭐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한 후 성년 후경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을 뭐 한다? 잃지 않는다. 왜? 도달하고 났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을에게 도달할 때 을이요 피성년 후견이다. 도달할 때 그럼 피성년 후견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것은요 수령 무능력자가 돼. 수령 무능력자가 된다 이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 그러니까 도달을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는요 도달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달의 효력이 만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갑의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 만약에 을이 만약에 뭐였으면 미성년자였으면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뭐가 틀려요? 4번 하나만 틀려요? 자, 그럼 보시면요, 저기다 4번이고요 45번은요,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되기 전에 뭐다?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그럼 우리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그럼 언제 소멸해야 돼요? 이럴 때 소멸하죠.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피성년 후견이다. 피성년 후견이다. 그러면 대리권이 만다?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임되기 전에 피성년 후견이었죠. 피성년 후견임을 알면서 선임했잖아요. 알면서.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1번 틀렸죠? 을은 갑의 허락 없이도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을이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갑을 대리해서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기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이 없죠? 허락이 없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무권 대리를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를. 그래서 자기 계약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쌍방 대리도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숙권행위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왜요? 이 숙권행위라는 건 뭐예요? 숙권행위 양식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누구의 단독행위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이 숙권행위라는 것은 불요식행위고요. 불요식행위고, 그 다음에 비출현행위죠. 비출현행위고, 이것은 의사표시예요. 우리가 의사표시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서 어떻게 한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권행위는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이 소멸한다. 4번은요. 갑의 숙권행위는 여기 나왔네요. 불요식이고요. 비출현행위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니까 묵시적으로도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틀린 것은 1번 틀리죠? 자, 그다음에 5번은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잖아요.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잔금을 말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죠? 수령할 수는 있는데 계약을 말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잔금 지급기를 연계해준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수권이 있을 때, 포괄적인 수권이 있을 때 잔금 지급기를 연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수령할 수 있는 여기까지예요. 잔금 지급기를 연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연계적 권한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죠? 왜요? 체결의 대리권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은 중도금, 잔금 수령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5번이죠? 자, 2번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2번 맞아요? 자, 2번은요? 2번은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체결할 수 있다. 안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5번이네요. 1, 2, 5 이렇게. 자, 다음 있고요. 복대리죠?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틀렸네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돼요.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아시겠죠? 2번요. 이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를 선임했다. 책임이 없다. 그랬네. 본인의 승낙. 우리는 이미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눈이니까. 그럴 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 책임이 없다. 틀렸어.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2번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봐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사망했죠. 대리인이 사망하죠. 그럼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어떻게 돼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하죠. 그래서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왜요? 지금 여기 보면 대리권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대리권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면 그 대리권 뱃속 안에 들어있는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복대리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무슨 대리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대리를 보면요, 125조 대리권 수요. 이 대리권 수요일 때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만 되죠. 임의 대리만. 자, 126조 권한을 넘는 이죠. 월권 대리죠. 이 권한 넘는 월권 대리에서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9조죠. 대리권 소멸이죠. 그럼 이거 멸권 대리인데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이죠. 소멸 후에 표현 대리죠. 이런 경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임의 대리 있고 여기 임의 대리 있고 여기 임의 대리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임의 대리는 표현 대리가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대표적인 임의 대리가 뭐가 있죠? 복대리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죠. 그러니까 복대리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법정 대리는, 원래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복대리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하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과실 책임.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선임 감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재밌는 거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선임 감독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이죠. 그 말은 언제든지 선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죠.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복대를 선임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알겠죠? 그냥 선임하면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알겠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7번요. 대리권 없는 의리. 대리권 없는 의리 그냥 무권 대리네요. 보시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요. 병하고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잘 봐봐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을이 무권 대리인데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인가 봐요. 알겠죠?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요,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이 지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유권 대리에서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갑이 추인하지 않았다? 추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이것을 유효가 되려면 무효니까 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책임을 지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야죠. 그럼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지금 무권 대리는 무슨 능력이에요? 제한 능력자죠.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한 능력자니까. 갑은 위임 임대차 계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갑은 말할 수 있다. 추인이죠. 추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뭐하고서 알고서 어떻게 해요? 명시적 또는요 어떻게 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 병이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죠. 그러면 악이죠. 그럼 상대방이 악인 경우는 뭐를 행사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권과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 틀렸죠? 최고권은 인정되고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은요,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다. 봐봐. 우리가 추인을 하면 단축해서 추인했다고 되죠?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이나 기한을 일방적 의사표시요. 추인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조건을 붙이면 안 돼. 그런데 단축해서 추인했단 말은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없는데 상대방이 뭐를 했다? 동의가 있다. 동의. 그러면 추인은 유효가 된다. 뭐를 했으니까요? 동의가 있으니까 유효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봐봐. 추인 있죠? 추인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일방적 의사표시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또는 채무 면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동의가 있으면. 알겠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4번에서 뭘 봤죠? 뭐가 있다? 상대방이 뭐가 있다? 동의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은 추인은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5번은요. 갑이 추인하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안 돼. 추인한 때부터 그 말은 그것은 그때부터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우리가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인의 추인 여기 봐봐요.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하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하고 달라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요. 이것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없으니까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또는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언제부터요?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부터. 다른 말로요.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급이라고 하고 이건 소급표가 없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으니까. 알죠? 뭐라고 해야 된다? 대리행위 시부터 또는 계약 체결 시부터 이렇게 하죠. 대리행위 시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 정답은요? 모두 틀린 건 모두 몇 개죠? 3번하고 5번하고 2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요. 이미 내려가는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죠.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항상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맞는 말이네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를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가 뭐죠?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뭐를 시킨다?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킨다.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했죠? 기한이 도래한 채무. 기한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보존행위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유권 대리는 뭐죠?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와 똑같죠?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해요? 무권 대리에 속하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유권 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 대리다 이 말이 포함될래야 포함될 수가 없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고요. 각자 대리 원칙 다 맞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 대리권 여기 이거 봐봐요. 법률 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이 뭐라고 하죠? 법률 행위에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인데 이건 무슨 대리를 얘기해요?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무슨 대리요? 법률의 규정을 법정 대리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을 이것을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 그럼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단독 행위였죠? 단독 행위는 뭐가 있어요? 본인의 무슨 행위다? 수권 행위. 수권 행위에서 대리권이 주어지잖아요. 또 여기요. 또 법률 행위 법률 또 뭐죠? 계약 있죠? 계약을 뭐란다? 위임계약이죠. 위임장, 위임계약.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독 행위하고 계약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 틀렸죠. 언제든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뭐다?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선임한 경우는 누구다? 법정대리다. 법정대리.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란다? 계약이죠? 위임계약. 알겠죠? 위임계약. 이러면 위임계약이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틀린 것은 있어요? 없어요? 니을 하나. 니을이 틀렸네, 니을. 알겠죠? 니을 하나가 틀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9번요.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봐봐. 우리가 추인이 아닌 것은 그랬죠. 추인이 아니란 말은 여전히 맞다.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있는 것은 이 말이죠. 우리가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알겠죠? 자, 이게요. 이에 보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만약에 이에 보류를 하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법정 추인이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암기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 누가요? 상대방이 뭘 한다? 이행 청구.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이때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받았단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누가요? 본인이 이행 청구를 한 경우 받은 경우. 이 본인이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두 가지는 뭐다? 이행 청구하고 전부 다 일부의 양도. 누가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인이 아닌 것은 이제 찾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보면 여기 1번 놔두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취소권자가 그랬죠. 취소권자가 지난 권리를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했다는 거예요? 양도. 상대방이 양도한 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했죠. 이행하고 취소권자가 이걸 수령하죠. 그럼 이게 있어야지 이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취소권자가 수령을 했죠. 재밌는 말은 뭐가 달라요? 여기 1번하고 다르죠. 1번은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 채무를 뭘 했다? 이행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취소권자가 수령했다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이행했는데 취소권자가 수령하면 이건 추인이에요. 여러분 추인은 뭐를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상대방이 이행만 했다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이행만 한 경우는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행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지 추인이 돼. 이행만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추인이 아닌 경우는 인정되지 않은 것은 뭐다? 1번하고 몇 번이다? 1번하고요 4번하고. 알겠죠? 1,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0번은요. 갑은 토지거래가구 경내에 있는 X토지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재밌는 말 봐봐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다 이 말이죠. 이 무효니까 채권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 자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뭘 보느냐?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랬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것.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은 또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5가지예요. 그런데 먼저 3가지가 먼저죠. 첫 번째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알죠? 이거.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유동적 무효가 틀려서 확정적 무효가 돼요. 이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요. 원래 여러분 토지거래가는 언제 토지거래가 받죠? 무조건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요? 지상권.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할 때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증여는 허가를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 매매를 하는데요.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냥 갑이 을한테 실제는 매매인데 갑이 을한테 공짜로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것을 뭐란다? 갑하고 을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배제다 잠탈이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요.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거 봐봐요. 아까 우리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경 틀린 것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유동적 무효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겠죠? 여러분 이행지체가 말이 다른 말로 채무불행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유동적 무효에서는 채무불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을 봐봐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자 3번은요.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적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우리가 협력 의무죠. 봐. 먼저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죠.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협력 의무,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그때 뭐란다? 그때는요 대금하고 뭐란다? 등기, 대금하고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대금과 등기를.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갑하고 을하고 있고 협력하고 허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적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지금 을이 대금을 안 주니 나는 협력할 수가 없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순서적으로 먼저 뭘 해야 돼? 협력하고 허가가 나와야지 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1, 2, 3번 다 틀렸죠? 자 4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죠?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없죠? 그것을 뭐란다? 확정적으로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확정적 유효가 뭐가 있죠?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이 없는 경우 1번.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지정해제가 되는 거예요. 지정해제.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해제가 됐어.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5번은요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봐봐 매매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 이 말이 무슨 말? 이걸 알아야죠. 지금 보면 이거요 중간생략 등기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죠. 이걸 중간생략 등기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는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 있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플러스죠.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죠.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위반해도 유효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 잘 나오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2번, 3번 틀렸죠.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요. 어디까지 우리가 봤냐면 지금요.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을 본 것이에요.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물권법이요. 물권법이 14문제인데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